한국 교가의 일본 정보를 암시하는 느낌으로 그것도 한국어로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인 NHK를 통해 일본 열도 전국에 방영되며 테러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의 한국인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마크에는 보란 듯 태국 무늬와 무궁화가 그려져 있기도 한데요. 심지어는 학교의 위치도 일본 문화의 심장이라 불리는 교토에 있죠. 1절부터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이라 하고 4절에는 힘차게 일어나라 대한의 자손이라는 구절도 있는 가사를 자랑하는 멋진 교가인데요. 이게 극우 일본인들에게는 분노를, 고교 야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일본인들에게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일본 야구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원 스포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고교 야구에 엄청난 열의와 노력,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 예선을 거쳐야 하는 여름철 고시안과 추계 대회 성적을 토대로 추천팀을 선발해 치르는 봄철 고시안으로 나뉘는데요. 우승을 차지하는 단 한 팀만을 제외하면 모두가 패자가 되는 식으로 내일이 없는 승부로 이어가는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고시안 대회 본선에서 패한 팀이 경기장의 흙을 조그만한 주머니에 담아 고향으로 가져가는 모습은 TV 중계 카메라의 단골신이 됐고, 패배한 선수들은 눈물을 훔치며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곤 하는데요. 고시안 대회가 만든 하나의 의식이자 야구 소년들이 성장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죠. 일본에서 한국계를 의심하고 욕하기도 하는 오타니 선수도 고시안에서 MVP로 선정된 선수기도 합니다. 오타니는 고교 3년간 고시안 대회 본선에 2번이나 참가했지만 모두 1회전에서 패했던 독특한 이력도 있는데요. 그만큼 고시안 무대는 의미 부여도 많고 또 중요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세우고 한국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계 학교가 고시안에서 결승에 오르니 온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졌던 겁니다.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교토국제고는 역전극 릴레이로 결승에 오른 입지전적인 팀이기도 합니다. 당장 얼마 전 준결승전도 아오모리 야마다 고교에 3대2로 역전 승리한 것은 물론이고요. 첫 진출했던 21년에도 4강에 오를 때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결승에 나갔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가가, 그리고 이건 어찌할 수도 없는 한국계 학교라는 점이 그냥 싫어서인 건데요. 오늘은 일본 고교 야구를 씹어먹어버린 우리의 사랑스러운 교토국제고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2년 만에 다시 고시안에 출전한 데 이어 3연승을 거두고 결승까지 진출한 교토국제고는 일본의 야구 명문학교를 차례로 부수며 결승까지 직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1963년 개교한 후 전교생이 150명에 불과한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야구 명문이자 제1교포의 자존심이 되자 일본 극우 세력은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전화, 우편 폭탄을 날린 것은 물론이고 일본 경찰이 긴장할 정도로 학교와 학생들을 향한 폭력이 예고됐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가 좀 지나칩니다. 우리 학교의 선수들이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구체적인 협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교토지역 주민들은 그 누구보다 이 학교를 아끼며 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극우 세력도 참 웃기는 놈들입니다. 야구부는 물론이고 150명의 전교생 중 대부분이 순수 일본인 학생일 정도로 현지 주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학교인데 그저 한국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발악하는 모습이니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고시안 고교 야구는 일본인 1억 2,300만 명을 신도로 거느린 거대한 종교 같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출전 학교의 모든 경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공영방송 NHK에서 생중계한다는 점과 교가를 연주한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학교에 대한 애향심과 애교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잔치기도 하죠. 그래서 2021년에 처음으로 교토국제고가 고시안 무대에 등장했을 때도 장안의 화제였다고 합니다. 우선 교가가 한국어라는 점, 그리고 가사가 지극히 한민족의 어를 담았다고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당황했던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우익 세력의 테러 가능성 때문에 학교 고위 관계자들, 재외공관과 일본 경찰이 모두 바짝 긴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살펴보니 교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출신 한민족으로의 기계를 살필 수 있는 가사로 가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는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합니다. 4절에는 무려 힘차게 일어나라 대한의 자손이라는 구절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며 일본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한국인의 기계가 느껴지는 가사죠. 사실 교토국제고가 2021년 처음 고시안에 출전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지나가는 돌풍이겠거니 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봄 고시안에 처음 출전했을 때 연장 접전 끝에 미야기현의 시바타고의 5대4로 간신히 역전승을 거둘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 교토국제고는 다소 생소하면서도 이걸 응원해야 하나 흉봐야 하나 헷갈린다 싶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학교는 분명 대한민국계를 자처한 학교인데 당시 출전했던 선수 전원이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멋진 역전극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교토국제고를 기억하게 됐죠. 당시 교토국제고는 6회까지 2대0으로 끌려갔는데 7회 초 만루 기회에 3득점을 하면서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바로 이때 전국의 일본 사람들은 처음으로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고시한 전통에 따라 상대팀이 부동 자세로 경의를 표하는 가운데 승리팀인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진 건데요. 앞서 이름의 공격이 끝난 후 모든 출전 학교 교가를 소개할 때도 교가가 울렸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고시안 구장에는 하루에 2번이나 한국어가 울려 퍼졌고 2차례 모두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방송됐던 것이었죠. 당연히 일본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삼루 쪽에 위치했던 1,500명의 교토국제고 응원단 모두 감격한 표정으로 한국어 교가를 크게 불렀는데요. 이 역사적인 경기를 보기 위해 아침부터 전세버스 20여 대를 섭외해 고시안 구장에 집결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고시안 구장 곳곳에선 한국어가 가득했죠. 여기에 더 옆 동네 오사카의 같은 한국계 학교인 건국학교와 금강학교 학생들까지 와서 한국어를 응원했으니 일본인들이 보기에 더욱 꼴사나웠을 테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진 그 순간도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현장을 찾았던 한국계 학교 학생과 제1교포들은 한국어 교과가 방송될 때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며 실제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TV 중계화면에 잡히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선수와 학생이 일본인이라는 교토국제고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한국 교과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식 인성과 예절 교육을 받고 또 실제로 한국 대학교로 진학하겠다는 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물을 흐린다는 것이 우익들의 분노 포인트였겠죠. 요즘엔 특히 일본인들이 동해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과가 전국에 생방송되는 걸 문제 삼으며 NHK에 민원 폭탄을 던진다고도 하는데요. NHK는 전통은 전통이다 라며 원칙대로 교과를 생중계하긴 하지만 가사 중 동해를 동쪽의 바다로 번역한 일본어 교과 자막을 내보내며 꼼수를 부립니다. 하다는 일본어 번역은 학교가 직접 제출했다고 변명을 써놓으며 면피를 하기도 하고요. 물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형수 교장 선생님은 우리가 교과 음원만 제공했을 뿐 그런 일본어 자막은 내보낸 적이 없다. 동해가 동쪽의 바다라니 가당치도 않다라고 말하며 팩트체크를 해줬죠. 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다른 외국계 학교도 많아 영어 등으로 된 교과도 부르는데 유독 한국계 학교에게만큼은 문제 삼을 것도 많고 불만도 많은 것 같은데요. 교토국제고의 성장 스토리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와 같다고 합니다. 교토국제고는 3층짜리 교사 1개에 불과한 작은 학교였습니다. 야구부 선수들이 훈련하는 운동장도 최대 거리가 60m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죠. 그래서 외야 연습은 다른 구장을 빌려서 해야 할 정도로 영세한 학교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심각한 운영난으로 학생 수가 70명으로 줄어들고 선생님들조차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죠. 사실 이 학교에 야구부가 생긴 계기부터 위기에 처한 학교를 살리고 일본 지역 사회의 호응을 얻기 위해 야구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만 받는 정책을 버리고 한일연합학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학교의 성격을 바꿔 일본인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일본 놈들에게 학교를 팔아먹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일본 지역사회에 녹아들면서도 한국식 교육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교육만큼은 고수하면서도 워낙에 지역사회에서 참된 교육을 하는 곳이라는 평이 자자해 인기 있는 학교가 됐다고 하죠. 교토국제고는 한국어, 일본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한국 관련 교육이라고 합니다. 수학여행, 개별체험 연수를 통해 매년 한국에 4, 5회나 학생들을 보내 교육할 정도로 철저하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고수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교토국제고는 지역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온 일본의 한국어 교과를 매년 울려 퍼지게 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교토국제고가 고시안 결승에서 우승해 동해바다 가사를 들으며 눈물 짓는 모습을 보여주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